요거는 혜원이가 읽어볼게. 거울을 쳐다보니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문둥이 그 화상이었다. 기절할 노릇이다. 별자른 칼날이 얼굴 할 것 없이 나날이 기하급수로 단날 만에 바람처럼 퍼지는 것이었다. 이곳저곳에서 쑥덕쑥덕한다. 하루는 상사가 부른다. 문둥병이 아닌가? 라고 한다. 빨리 치료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그만이다. 세상아 잘 있거라 하면서 나는 상황이 집으로 돌아왔었다. 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으나 잊고도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욱 동리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도저히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진종일 밤이 오도록 기다렸다. 사람이 안 다니는 후련천가들에서 종일 굶으며 기다려야 한다. 인제는 정말로 문둥이 된 섬이 가슴을 찢는다. 문둥이 생활로 입학하는 부담과 서러움에 하루 종일 잔디에서 누웠다. 내가 나를 생각해보아도 내 값이 정말로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을 통절하게 비관하였다. 이제는 인간 폐암령이 내렸다. 이 원한을 피를 토하며 통곡하였다. 몇백 번 죽음을 고쳐 죽어도 자욱자욱 팽개친 서러움과 니귿짐이 가득 찬 문둥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밤이 어두워진다. 모든 것을 검게 가려주는 밤이 온다. 야, 막 글을 진짜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갑자기 문둥이가 되면서 인간 폐업령, 즉 이제는 더 이상 인간과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걸 얘기를 한 거죠. 네, 한번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볼게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 얼굴? 문둥이는 사실 좀 비하하는 용어이긴 하죠. 나병이라고 하고요, 보통. 네, 이런 식으로 얼굴이 좀 곰보핀 것처럼 왜 자꾸 탈이 나와? 이걸 봤다고? 요새는 많이 없을걸요? 네, 이런 식으로. 관광지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아, 그래? TV 같은 데서는 난 좀 본 것 같아.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나병. 근데 이게 한센병이라고 하고, 근데 전염이 되나? 전염병이네. 근데 나 같아도 좀 피하겠다. 그치, 전염되는데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나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봤는데 이 나병 환자만을 모아놓은 섬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 섬이 혹시 어딘지 알아요? 나도 몰라. 어딘가 들어봤는데 나병 환자. 어떤 섬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어디지? 소록도. 모르죠? 이 섬인데 거기에 이제 얘네들을 다 몰아 넣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는 없었겠죠.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보리필이라는 시고요.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이름만 봐도 주제가 보여. 보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이 그리워, 필리릴리. 그러면 문둥병 걸리기 이전에 봄을 그리워하는 거겠지, 고향을.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릴 때가 그리워.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가 그리워. 왜냐면 이제 얘는 인간 폐업령이 내려졌거든. 보리필이 불면서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필리릴리. 그러니까 자기가 방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주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 여기서 얘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만 체크하면 돼. 고향 그리워. 그리고 어릴 때가 그리워. 인간사가 그리워. 요 3개. 근데 이 그립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필릴릴리. 이게 뭐예요? 피리소리의 의성어잖아. 이 의성어를 통해서 이 그리움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1연에다 적을게요. 요 필릴릴리는 보리피리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고, 이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얘가 갖고 있는 그리움의 감정과 그걸 할 수 없는 한의 정서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겠지. 뭐 청각적 심상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리고 얘가
결국에 그리움을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어. 만약에 이 필리릴리 소리 안 들었으면 이런 생각 안 하겠죠. 보리필이 불면서 꽃청산 어릴 때가 그립다. 필리릴리. 그럼 여기서의 이 어릴 때도 아마도 나병에 걸리기 이전이겠죠. 필리릴리 인환의 거리. 인간사도 그리워. 보통 우리가 작품에서 인간사 하면 좋은 의미가 아닌데 여기선 좋은 의미예요. 나병 걸리기 이전의 인간사. 보리필이 불면서 방랑의 기산하. 여기서 방랑한다는 거. 얘가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다 라는 걸 보여주죠. 기산하는 뭐냐면 그냥 산이랑 시냇가를 말해. 여기저기 사람 없는 데만 찾아다니다가 눈물의 언덕에서 필리릴리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방랑하는 삶의 정한. 유사한 식구의 반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의성어 반복도 있고 그리고 뭐 모모가 그리워 라는 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이 시는 수능 같은 데서 나오기에는 조금 너무 단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끝이에요. 별로 적을 게 없어. 자, 그럼 한번 OX 해볼게. 식구 반복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워. 그치? 의인화 있어? 없어. 음성상징어 있고 연쇄법이라는 건 없지. 연쇄가 그거잖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감사가 사과는 맛있어. 뒷구절을 앞구절로 연결하는 건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셔요. 세상을 잘 있거라 라고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야. 인간사에 대한 그리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고향 땅 한웅은 꽃청산의 모습이었겠군. 이연에 보면 꽃청산이 어릴 때 얘가 살던 공간이거든. 2번도 맞다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인간 폐업령이 내렸다고 생각하기에 슬퍼하는 거니까 눈물의 언덕이라고 표현했을 거고 정답은 4번이죠. 어린 때는 얘가 좋아하는 때야. 그런데 여기에 부정적 감정이 남았다고 하면 안 되지. 오히려 돌아가고 싶어 하는 때니까. 시인은 고향에 와서도 모든 것을 검게 가려주는 밤이 오기까지 인간 세계에 들어설 용기를 못 내겠죠. 보기에서 나와 있었잖아. 어두워야지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지. 자, 3번 문제. 저는 그리움의 매개체가 존재한다는 점이 특별히 공감됐어요. 어릴 때 저는 할머니께 선물로 받은 곰인형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아직 그 인형을 안 버리고 갖고 있는데 지금도 그걸 보면 그 시절이 생각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곰인형과 비슷할까? 보리필이겠죠. 보리필이를 불면서 고향을 떠올리고 사람들 그리워하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보리필이가 답이 된다. 하하하. 자, 뒤로 넘어갈게요.